안녕하세요. 늘 손녀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손녀의 어르신 백서입니다. 세월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요즘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65세 넘어가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도 진짜 젊고 아름다웠던 청춘의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군.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세월이 낳은 기미와 주름으로 달라진 나의 모습. 예전의 젊음이 그리우셨던 적이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인생이란 과거의 그리움에만 머물기엔 너무나도 짧습니다. 또한 아쉬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엔 어르신들의 인생은 아직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5가지 방법을 저 손녀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처음 듣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첫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행복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노년의 행복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학술 연구에서도 잘 밝혀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에몬스 박사님이 200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매일 감사한 일을 적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으며 신체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쉽지 손녀인 저도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새롭게 뜬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몸이 어제보다 아프지 않은 것, 자식이나 손주가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이렇게 작은 일에도 고맙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걸 표현하면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실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도 줄이고 또 우울증도 예방해준다고 하니깐요. 의식적으로라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기입니다.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은 꼭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해서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집 근처 시장까지 10분만 걸어갔다 걸어오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시장 구경도 하고 사람들 구경도 하면 기분이 훨씬 전환되실 겁니다. 또 요즘 복지관에서는 실내 스트레칭, 라인 댄스, 실버 건강체조 같은 무료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면 심심하지만 여럿이 같이 움직이면 웃음도 나고 또 자연스럽게 친구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은 손주들 영상통화할 때 일어나서 목을 가볍게 돌리기, 또 팔을 가볍게 흔들기와 같은 체조도 좋습니다. 앉아서만 계시면 몸이 자꾸 굳고 또 기운도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깐요. 조금씩이라도 꼭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취미 갖기입니다. 노년에도 즐길 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하는 미술 수업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또 색칠도 하게 됩니다. 이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금방 가실 겁니다. 그림 실력이 좋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도 사라지고 훨씬 활기찬 감정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노래교실이 있는데요. 직접 해보신 동네 어르신께 여쭤보니 몸도 움직이고 또 그 과정에서 목청도 풀려서 스트레스를 확 푸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밖에 서예나 요리 수업도 좋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꽃사진을 찍어서 손주에게 보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혹은 손주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올 때 뒷배경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취미를 하나 가지면 하루하루가 훨씬 즐겁고 마음이 젊어집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이어가기입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괜히 기분이 적적하고 또 마음이 자꾸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렇기에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 이웃분들과 자주 연락하고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에게 잘 잤어? 하고 전화 한 통 하는 것. 점심 먹고 가족 단톡방에 오늘 점심 메뉴는 국수였어 하고 사진 하나 올리는 것. 이렇게 사소한 연락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혹시 가족들이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연락을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옆자리 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친구도 사귈 수 있으실 겁니다. 당장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분명 함께 어울리시며 더욱 웃음 가득한 하루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꼭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법, 유튜브 영상을 보는 법,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법 등을 어르신들의 난이도에 맞춰서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강좌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르신께서는 스마트폰 강좌에서 카카오톡으로 손주에게 이모티콘 보내는 법을 배우고 나서 너무 뿌듯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인터넷 수업에서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있는지 찾는 법을 배워서 숨은 돈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리도 맑아지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니깐요.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5가지 습관,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반드시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손녀가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손녀의 어르신 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